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시험을 보시고 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점수를 몇 점 받았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점수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시험을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을 여러분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맞췄느냐 틀렸느냐 포인트보다 사실은 여러분들 이러실 수 있어요. 5개의 문장이 딱 나왔는데 요건 내가 얼떨결에 맞출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논점인데 이거 아니야? 이게 찍어서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것을 다시 틀리지 않을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를 보는 거는 여러분 점수를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내가 실수가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저랑 같이 이 법원을 공부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 법원에서 틀렸다 그러면은 그 관련돼 있는 법원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느냐? 그럼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를 읽는 것보단 틀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자 내가 2회 모의고사도 보고 3회 모의고사도 봤는데 자꾸 법원을 틀린다. 그럴 때에는 그 전체를 보시는 게 좋죠. 그러면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가 내가 취약점이고 어디가 강점인지를 나누셔서 이제부터 강점은 약간 집중도를 떨어뜨리시고 취약점 부분에 집중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모의고사는 가급적이면 2023년도, 2024년도에 문제들을 최대한 엄선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지문들을 이게 낸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신 판례는 안 냅니다. 최신 판례는 왜 안 내냐면 최신 판례는 시험에 나오라고 안 냅니다. 우리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나오면은요 최신 판례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최신 판례는 안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신 판례는 따로 공부하셔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1번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왜 틀렸는지 그거 확인하신다라고 생각하셔서 자, 이제 저기 부분을 문제점을 찾아내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여러분들 이런 실수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X를 찾으라고 해서 X를 그렸는데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문제를 읽어보고 실수로 O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치거나 이런 실수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는 절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실수는 최대한 막으셔야 되고요. 자, 그럼 한번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지금 문제 보신 거하고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죠. 자, 먼저 민법의 법원입니다. 자, 법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법의 근거를 찾으라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자, 1번 문제를 딱 보시니까 조약이 보이시네요. 자,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자, 체결 공포된 조약은 자, 법원입니까 아닙니까? 법원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딱 얻고 민법의 법원이 되네요. 자, 맞으니까 이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죠. 자, 2번 보시게 되면 자, 사적 자치 분야의 재정법이 주로 임의 규정인 경우 뭔 소리예요? 몰라요. 자, 모르면 끝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사실인 관습은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에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에요. 예, 그거죠. 그냥 그거죠. 그걸 다 알 필요가 있나요? 기준이 될 수 있다. 맞네요. 그렇게 해서 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쓸데없는 수식어는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서 법원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찾아가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이죠. 법원은 자, 여기 나와 있는 한문이 법원이죠. 자, 지방법원, 고등법원의 법원인데 판례 변경을 통해서 기존 간습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자,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최신 판례에서 공부한 적이 있죠. 근데 자,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거는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것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맞추셔야 되는 거죠. 이거 O. 자, 그런데 4번입니다. 관습법은 법으로서 법적 확신을 가지고 성립했는데요. 그렇대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재정법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이 우선해요, 재정법이 우선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재정법이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던 성문법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이 우선해요, 성문법이 우선해요? 성문법이 우선하죠. 자, 성문법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로 얘기할 수 있어요? 국회가 제정한 법. 자, 국회가 제정한 법이 뭐예요? 재정법이죠. 자,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관습법이 있으면 누가 우선해요? 국회가 제정한 법, 재정법이 우선하죠. 예, 그래서 요거는 자, 지금까지 우리 기출 문제를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요약서 가져오신 분들은 같이 펴주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요약서에서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10페이지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 그쵸?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한다.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라고 자, 그 위에 나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재정법은 어떻게 나왔냐면 자,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11페이지 보시게 되면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자, 여러분 관습법은 뭐에 배치되지 않아야 된다? 법령. 자, 선문법을 따른 말로 법령이라고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나와 있는 6번. 관습법은 법률에 대해서 성문법에 대해서 여루적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열을 세우면 뒤에 세우고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부분이 응용돼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 응용 이거 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틀렸다. 자, 그러면 여러분 페이지 11페이지에 자, 5번과 05번과 06번 요약서 11페이지 05번과 06번에서 나왔던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낸 적이 있구나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9페이지를 잠깐 가보세요. 자, 우리 요약서 9페이지 가시게 되면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법률 해가지고 첫 번째 성문법 법령이고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자, 제정 동그라미를 치시고 법률에 법 동그라미를 치면 제정법이죠. 예, 그래서 요약서를 꼼꼼히 읽어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내는 거구나라고 확인하셔서 그것을 고쳐나가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의 폭을 넓혀나가면 되는 거지. 지금 점수에 연연하시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 점수가 제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죠. 5번 보시게 되면 법원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자, 관습법이죠.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존재를 확정해줘야 안 해줘요. 확정해주죠. 그래서 법원이 자,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여기 나와 있는 4번입니다. 3번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지문은 아니기 때문에 4번 정도는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자, 2번도 정확하게 알아두시죠.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요거하고 요거 정도야. 자, 이렇게 나머지는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공부하셨던 내용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을 똑같이 갖다 놓고 모의고사를 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것을 변형시켜서 어떻게 내는지 그것까지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1번 문제는 난이도가 제가 말씀드리는데 절대 쉽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자,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지요? 자,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1번을 옳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1번? 대답을 또 안 하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태아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서는 자, 이미 출소한 것으로 본다. 이거 맞지요? 그런데 이런 시험 문제도 지금 처음입니다. 사산. 자, 여러분 태아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럼 얘는 어떠한 권리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 사산. 요런 거 함정을 파는데 요래 시험 문제 중에서 굉장히 좀 산뜻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산 됐으니까 요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의사능력의 유무 나왔습니다. 자, 의사능력의 유무는 획일적으로 결정해요? 개별적으로 결정해요? 개별적이죠? 자, 그래서 획일적으로 결정된다. X.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가 됐습니다. 자, 그때 반환 범위는 자, 어떻게 반환합니까? 선악을 불문하고 무슨 범위? 현존 이익이죠. 자, 요거는 우리 시험에도 엄청 나왔기 때문에 요런 걸 틀리시면 곤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4번이죠. 의사 무능력자가 자,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합니다. 자,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스스로 무효를 주장합니다. 자, 귀책 쌓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의사 무능력자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요. 귀책 쌓이는 사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신의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셨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5번. 새로 나온 쌈박한 문제 되겠습니다. 자, 부재자가 실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실종 선고를 받으면 권리 능력은 여러분 소멸합니까? 권리 능력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요약서 잠깐 보시죠. 자, 요약서. 자, 37페이지 보시게 되면 37페이지에 자, 한번 보시죠. 자, 37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거기 동그라미 A번에 써 있죠. 실종자의 권리 능력을 상실시킨다, 상실시키지 않는다. 상실시키지 않지요. 여러분 37페이지 맨 위에 A번을 보세요. A 동그라미 A번에 실종자의 권리력을 상실시킨다, 상실시키지 않는다. 상실시키지 않지요. 제가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권리 능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보는 거죠. 여러분 길 가던 사람이 내 아내처럼 보인다. 그럼 걔는 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권리력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럼 걔는 사망한 거예요, 사망하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거지만 억지로 뭐 하는 거예요? 간주한 것처럼 보는 거죠. 자, 그럼 권리 능력이 사망 간주가 되면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권리 능력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사망한 것을 억지로 볼 뿐이지 권리 능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권리 능력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상실과 소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종국적, 절대적, 이상한 거 자꾸 깔아놨죠. 눈이 막 확확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간다 그랬죠? 제가 객관식 문제 풀 때 새로운 지문 나오면 그것이 정답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권리 능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망밖에 없어요. 진짜 죽는 것 빼고는 소멸하지 않아요. X. 자, 그래서 옳은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25문제만 푸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교재에서 그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거죠. 자, 되셨습니다. 그럼 요거는 다 되셨고 이제 여기 나머지 4개는 뭐 따로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5번 정도만 정확하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3번입니다. 자, 신의성실의 원칙 나왔네요. 자,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요 시험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기억입니다. 이번 계약상, 이건 우리 시험에 참 자주 나왔죠. 자, 당연히 병원은 도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렇게 이건 가볍게 문제를 풀어주시고, 자, 니은도 가볍게 문제를 푸셔야 되죠. 자, 토지거래 허가공역 내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 없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합니다. 자, 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자, 이것도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귀책, 사유 있는 자죠. 귀책 사유 있는 사람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틀렸죠. 반한다, 틀렸다, 반하지 않죠.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자,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죠. 자, 아까 전에 보시게 되면 요거도요. 의사 무능력자가 스스로 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귀책 사유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있는 사람이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죠. 그러면 여기도 토지거래 허가를 허가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귀책 사유 있는 사람이죠. 걔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은 처음 봅니다. 자, 처음 보니까 일단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여러분 이 시험 문제의 지금 장점은 뭐냐면 최근에 공인중개사부터 시작해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오는 것은 모든 지문을 다 읽어야 됩니다. 하나만 뭐 빼먹어도 하나만 틀려도 다 틀리게 돼 있죠. 자, 디귿 보시죠. 노사 합의 내용이 강행 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해서 무효입니다. 무효네. 그런데 신의 측의 우선 적용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자, 신의 측의 우선 적용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자, 신의 측의 우선 적용을 수긍한답니다. 그러면 그 무효 주장이 신의 측에 위배될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여러분 신의 측을 무효보다 뭐 한다고요? 우선 적용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신의 측의 무효 주장이 신의 측에 위배되겠습니까? 무효 주장이 신의 측에 위배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지금 처음 나온 질문입니다. 요게 지금 처음 나온 질문인데 자, 여기서 강행 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해서 무효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건 더 이상 읽으실 필요가 없고 신의 측의 우선 적용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그때는 그 무효 주장이 신의 측에 위배될 수가 있다. 신의 측의 우선 적용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았죠. 근데 신의 측을 먼저 적용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 주장이 신의 측에 위배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니은과 디귿의 경우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 기억은 아니니까 요걸 지우더라도 1번 아니면 4번이죠. 그러니까 모든 지문을 다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건 진짜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여기 보시면 허가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 거죠. 그럼 누가 더 우선인 거예요? 무효가 우선이죠. 무효가 뭐예요? 우선이기 때문에 신의 측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고 본 거죠. 그런데 디귿 보세요. 신의 측에 우선 적용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자, 무효가 우선이에요? 신의 측 우선이에요? 신의 측 우선이죠. 그러면 신의 측에 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디귿은 모르셔도 상관이 없지만, 자, 디귿은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기억과 니은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되게 어려운 문제여서 글쎄 디귿이 출제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틀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됐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이게 조금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 3번은 틀리셔도 스스로 자책한다, 자책하지 않는다, 자책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그러면 선생님 왜 틀리라고 내죠? 만점 방지형 문제도 있는 거예요. 교수들이.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런 것들은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다 틀린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누가 방긋방긋 웃지요? 자, 이거 틀렸나 보네요. 자, 미성년자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지금 여기 시험 문제가 계속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니까 잘 보시죠.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나왔던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자, 5번이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입니다. 자,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 대리의 대리권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죠. 예, 사라집니다. 왜? 행위 능력자처럼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맞는 지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4번 처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3번 처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자 보시죠.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에 대해서 한 허락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네, 저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자, 최종 정리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문제가 요즘에 시험에 나오니까 비, 통, 착, 사강허, 착사강허 해가지고 제한 능력,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자가 자, 여러분 허락된 영업을 취소하면 여기 나 있는 비통 착사강허는 누구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요 비통착사강허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 요럴 경우에 비통착사강허에 해당하지 않고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자,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비통착사강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엄청 잘 비교하셔야 된다. 최근에 트렌드다라고 했는데 진짜 다른 시험도 또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진짜 잘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틀리시면 안 돼요. 최종 정리까지 저한테 들으셨으니까 요건 틀리시면 안 돼요. 자, 별표를 3개 놓으셔서 자, 올해 시험에 단단히 대비하시자.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5번하고 됐고 이제 3번하고 4번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3번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야, 이걸 맞추는 사람은 없겠다. 1번과 2번에서 맞추고 끝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잘 보시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의 이익에 반한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이익에 반한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이익을 반한다. 즉 대리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거나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기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거지 본인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이익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대리권 남용입니다. 대리권 남용입니다. 자, 그래서 저랑 같이 대리권 남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책이 없으신 분들은 요약서로 꼭 가져오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랑 같이 어디 잠깐 보시면 되냐면 자, 101페이지입니다. 자, 101페이지. 101페이지 나와 있는데 자, 101페이지 보시게 되면 101페이지죠. 자, 3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다.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다. 그러면 본인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이익을 도모합니까? 도모하지 않습니까? 도모하지 않죠. 미성년자의 이익에 반하는 거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니까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대리권 남용입니다. 그럼 대리권 남용인데 자 대리권 남용은 거짓말이니까 일단 뭐하다?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니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리권 남용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쓰세요. 지금 교수들이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요즘에 그 1차를 절대평가를 많이 합격하다 보니까 이제 1차가 좀 합격생이 줄어들어야 2차 응시 인원이 좀 줄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기존에 있는 문제를 엄청 바꿔서 냈어요. 지금 2024년인데 이 트렌드가 지금 모든 문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기존 문제랑 살짝 바꾼다 안 바꾼다. 바꿨는데 좀 많이 틀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접해보시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나올 땐 틀리시지 않으시겠죠. 자, 그래서 미성년자의 이익이 반한다. 자기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대리권의 남용이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 문제. 자, 요거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그래서 점수에 연연을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걸 찾아내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죠.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합니다. 자, 취소를 하면 선악불만하고 어느 범위 내에서 반환하죠? 현존 이익이죠. 자, 그런데 추정이 들어왔습니다. 추정이 들어왔는데, 자, 금전상 이득을 반환하는데, 자, 그때는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해요, 안 해요? 하지요. 현존 이익 반환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추정은 좋은 쪽으로 갑니까? 나쁜 쪽으로 갑니까? 좋은 쪽. 그러면 돈이 없다고 추정해 줘야 되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추정해 줘야 되겠습니까? 좋은 쪽은 돈을 있어서 갚는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돈이 없다고 가야 되겠습니까? 있다고 추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돈이 있다고 뭐 한다? 추정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추정의 하나의 예입니다. 가끔씩 나옵니다. 가끔. 근데 우리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냥 보시죠. 요거는 그렇게 별표까지는 안 치고 그냥 한번 보세요. 좋은 쪽 추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도 아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점수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물론 시험 치신 분들은 점수에 따라서 시비가 갈리니까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3번 지문은 야 이렇게까지 냈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정도였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여기 괜히 동그라미 쳐놓으니까 정답 같잖아요. 죄송합니다. 자 정답이 아니고요. 요거는 자 주의해서 봐야 될 문제고 여기서의 정답은 여기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는 거죠. 자 1번 하려다가 다 지워버렸네요. 자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자 무조건 1번, 2번은 무조건 신경 쓰셔서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 3번 정도 확인하시면서 아 이게 대리권 남용을 시험 문제 냈구나 확인해 주시고 4번은 아 이럴 수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가시죠. 자 5번 보실게요. 성년 후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여기는 다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자 여기 좀 쉬웠죠? 근데 자 제가 이런 문제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진짜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 할 때 제가 학생들을 붙잡아 놓고 장장 한 10분 동안을 설명한 게 뭐였냐면 자 여러분 1번과 2번이 틀리게 나오면 갑자기 사람 가슴이 철렁하면서 그 뒤에 문제가 잘 안 보인다. 다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도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서 여러분들을 많이 떨어뜨릴 때 쓰는 하나의 심리적, 고도의 심리적 전략인데 1번과 2번 문제에서 어렵다. 그러면 엄청 가슴이 떨려서 문제가 안 보인다 그랬는데 1번과 2번이 엄청 어렵게 낸 거예요. 그랬더니만 평균 10점이 떨어져요. 거짓말 같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자 사법시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법시험에서 1번과 2번이 A형은 1번과 2번이 아니 A형 1번이었고 B번의 경우에는 1번, 2번이 저기 39번, 40번으로 갔어요. 자 1번이 39번, 2번이 40번으로 갔거든요. B형에서는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컨닝하지 말라고 똑같은 문제를 순서를 배열을 반대로 했어요. 자 1번, 2번에서 어렵게 나왔잖아요. 점수가 B번보다 10점 정도가 마이너스예요. 평균 10점이. 학생들의 실력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가 1번과 2번을 어렵게 냈어요? 안 냈어요? 냈지요. 그러면 1번과 2번이 내렸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시험장에서.
큰일 났네. 이번 시험 큰일 났네. 이 생각이 딱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도 잘 안 보여요.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올해도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절대 시험장에서 1번과 2번이 모르면 점수가 확 떨어져요. 그럴 때에는 차라리 제가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들었어요. 거꾸로 문제를 풀란 말이에요. 거꾸로. 25번부터. 그럼 시험 문제가 뒤에서 빨리빨리 막 손을 흔들고 있어요. 앞에가 어려우면 뒤에라도 쉽겠지. 앞에도 어려운데 뒤에도 어렵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자 감정평가사 문제가 1번서부터 20번 나왔는데 1번서부터 2번 되게 어렵고 3, 4번에서 좀 아리까리하고 5, 6, 7, 8에서 20번까지 손을 막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나 기출지문이야!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시고 1, 2번이 어려우면 거꾸로 문제를 풀어라. 제발. 거꾸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 뒤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면 나중에 1, 2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자 이제 5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5번 자 옳지 않은 것은 나와있죠. 자 5번에 1번 보시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자 성년 해가지고 뭐라 그랬죠?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 해가지고 뭐라 그랬죠? 동의.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법원이 여기는 성년 취업, 취소할 수 없는 범위고 피한정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한정 동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범위를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가시죠.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이 필요합니다. 자, 일시적 후원이 필요합니다. 일시적 후원. 자, 후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피성년, 피특정, 피한정 어느 쪽으로 가는 거죠? 피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심판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의 문장이 좀 깔끔하게 정답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좀 약간 좀 구리구리하지요. 그만큼 요즘에 시험 문제를 내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죠. 자 특정 후견 심판에서 특정 후견 기간이 경과하면 종료 심판이 얘는 필요하다 그랬어요?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필요 없죠. 3개월 지나면 끝이니까. 자, 그래서 종료 심판 없이도 특정 후견은 종료한다.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지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주 나왔던 문제이죠. 자, 피한정 후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종전의 한정 후견 심판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슨 심판을 한다? 종료 심판을 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6번입니다. 자, 그럼 6번 문제도 어려웠어요? 이것도 그냥 평범했어요? 예, 이것도 일반적으로 나왔던 문제들이 그냥 나왔죠. 자, 6번 문제 가십니다. 부재자 갑은 2020년 5월 1일 최후 소식이 있음으로부터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딱 나왔는데 1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순히 가출했답니다. 자, 가출. 자, 그런데 가출을 하게 되면 그때는 생사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 보통 실종으로 갑니까? 특별 실종으로 갑니까? 보통 실종이죠. 선박 침몰이나 전지나 항공기 추락이 아니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몇 년이 지난 다음서부터? 5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5년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죠? 그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2번입니다. 자, 2020년 5월 1일 발생한 항공기 추락입니다. 자,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뭐라고요? 항공기 추락이죠. 그러면 몇 년이 지나면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1년. 1년을 훌딱 넘었네요. 훌딱 넘었기 때문에 이때 이해관계에는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맞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죠. 자, 그 다음에 3번. 아유, 엄청 많이 나왔던 거죠. 1순위 재산 상속인이 있는데 2순위 재산 상속인, 다시 말해서 후순위 재산 상속인은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실종 선고 청구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죠. 갑에 대한 실종 선고가 확정되었다면 2020년 5월 2일 오전 10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2020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별 실종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보통 실종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묻기 전에 무조건 뭐예요? 틀린 거죠. 보통이면 5년, 특별이면 1년인데 그런 걸 더하지도 않고 바로 틀렸으니까 요게 틀렸습니다. X.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실종 선고가 확정됐죠? 확정됐는데 자, 갑이 생환합니다. 자, 생환 돌아오면 실종 선고 효과를 번복하기 위해서 실종 선고의
취소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어려운 문제 내고 뒤에 쉬운 문제 냈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뭘 집어넣으시냐면 다 25문제가 다 못 풀도록 어렵게 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출지문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을 일부 섞어야 돼요? 안 섞어야 돼요? 섞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맨 뒤로 가느냐 맨 앞에 가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진짜 많이 납니다. 진짜 많이 나요. 10점 이상씩 차이가 나요. 진짜로. 놀래지 마세요. 어려우면 1번서부터 어려우면 차라리 몇 번부터 풀자. 25번. 이렇게 피 터지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험장에 가서 또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다니까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제발. 그래가지고 제가 학생한테 물었죠. 야, 너 1번하고 2번이 어렵지 않았니? 예, 어려웠어요. 그래서 40번 문제부터 풀었니? 그때만 아니 그 생각은 미처 못했는데요. 시험장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 아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